위기의 현대차 소방수 등장.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전략가로 통하는 닛산 출신의 호세 무뇨스 사장을 영입했는데요. 과연 현대차의 위기 진화 가능할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현대차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예,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 국내 자동차 시장 한 70% 점유하고 있고 기아차하고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년도보다도 분기 한 10% 정도 실적이 안 좋았고 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수가 총 한 270만 대쯤 됩니다. 그런데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금년에 한 120만 대 정도 생산될 예정이고 이미 중국에 있는 5개 공장 중에서 베이징 현대 1호점부터 해서 한 2개 정도 벌써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는 이러한 심각한 영업이라든지 시장 마켓 점유율이 과거에는 4등이었거든요. 지금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생산에서도 많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내에서도 노사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히 미국과 남미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이 소방수로서 이번에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국 실적이 1분기에 안 좋았는데 이 사드 보복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중국 시장 내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현대자동차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타켓을 잘 못 정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볼보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체 저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또 이와 반면에 고급 자동차는 벤츠나 BMW 같은 것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현대자동차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SUV 차입니다. 네. 이러한 신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따라갔어야 되는데 저가 자동차는 중국에 밀리고 고급 자동차는 유럽 자동차에 밀리게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설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재빠르게 금년 하반기에는 SUV 신차를 도입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 중국의 인구가 한 15억 정도니까요. 이 15억 시장을 잡아야지 현대자동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차 도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다시 회복하겠다. 또 북미 시장도 시장을 점유율을 과거에 한 40%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시장을 다시 잡아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이번에 모시고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베이징 1공장 상황도 그렇고 현대차로서는 당장 이제 매출 부진을 극복할 돌파구는 마땅히 보이지가 않는데 변호사님 지금 노조와의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2025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7,500명 정도가 정년 퇴직을 할 예정에 있고 그중에서 생산직 사원의 퇴직은 14,5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서 기술력이 변화하면서 또 그 감소될 인원이 5,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이 5,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10,000명 정도는 더 2025년까지는 고용을 해줘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측 입장은 앞으로 기술력 변화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줄여야 되는 판국인데 어떻게 10,000명이나 더 뽑아달라고 하느냐 우리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사실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였는데 지난해 판매량이 작년에 2740대였다가 1300대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반토막이 난 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측하고 사측이 서로 간의 접합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닛산 출신의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는데 이 전문가 누굽니까? 무뇨스 사장이라고 좀 부르죠. 네. 호세 무뇨스 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현대차에 합류하게 되고요. 현대차 미국 법인의 법인장을 지금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이고요. 1989년도에 푸조하고 시트로엥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닛산에 합류를 했는데 유럽 법인 판매 마케팅 담당을 하기도 하고 멕시코 법인장을 맡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유럽에서의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걸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차가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생각해서 아마도 이 사람을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 무뇨스 사장이 닛산을 그만둔 이유는 뭘까요? 정확하게 그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자동차 업계에서 한 30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89년도에 푸조, 시트로랭부터 푸조에서 출신이고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우 자동차도 일 좀 하셨어요.
이후에 이제 도요타에 또 일도 하셨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닛산에 이제 합류하셔가지고 그랬군요. 뭐 중국 법인장 또 유럽 전체를 책임지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 르노 닛산에서 그 곤잘레스 브라질 출신입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구속되면서 네, 좀 법정 시끄럽죠. 형량을 받고 있는데 네. 이분이 또 곤잘레스 회장이 또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관계도 좀 불편하고 네. 또 미국 일본에서는 그 자동차 회사에 여러 가지 뭐 내막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왜 곤잘레스 회장이 굉장히 실적을 올렸는데 일본 자체에서 이렇게 좀 비리를 좀 잡아서 이렇게 네. 체포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론은 르노 닛산 정확한 사유가 내의 밝혀지지 않았다. 혼란이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호세 무뇨스 사장이 이번 이제 결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현대차에 합류하게 돼서 기쁘다.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현대차가 자동차와 기술 분야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영입으로 현대차 실적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예, 저는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한 작년에 그 자동차 박람회에서 우리 제네시스가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초빙한 이유가 이분이 전 세계 판매와 생산에 대해서 좀 세계 시장 동향도 알려주고 현대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이유로 모셔왔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고 현대자동차도 실적을 올리고 과거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화학회사고 철강회사고 또 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는 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요. 철강, 화학,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최고 전자제품 회사. 그래서 이 세 개를 최고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정말 열심히만 한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외국 마케팅만 안 하고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70%나 우리 현대자동차를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일본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는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해서 판매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품이 최고고 혁신적인 제품을 내서 정말 애국도 하고 또 현대자동차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이 올해가 현대차가 새로 발돋움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